자, 이제 마지막 섹션이 되겠습니다. 대권 주자 2위 윤석열이 조국을 턴 진짜 이유. 광고부터 만나보시죠. 네, 바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가장 쉽고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입기만 하면 돼요. 입기만 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단 한 번 경험한 이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192일 전 어제 SBS 스페셜 나온 화면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좌측으로부터 보시면은 강기정 현 청와대 정무수석,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될 분이죠. 예.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네, 유지 여사네요. 유지 여사. YUJI, 유지 여사. 네. 192일 전만 해도 그 192일 전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실제로 당시 윤석열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당시는 이제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은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좋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좋다 이런 얘기. 너 곧 나의 밥이 되겠지만은 너 그래도 사람은 좋잖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랬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지명이 됐고요. 후보자가 돼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도마 위에 올랐는데 2000년부터 2017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2000년부터 도입됐거든요. 대상자, 뭐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관까지 341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청문회 사퇴 전후에서 무리를 빚어가지고 사퇴한 사람이 16명 되는데, 그러나 검찰로부터 청문회 전에 검찰 수사가 개시돼가지고 이렇게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 뭐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청문회 전에 이미 부산대 의전원을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한 의혹이 이제 제기됐던 뭐 학교나 기관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전에, 그러니까 국회가 먼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가 검증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이었어요. 처음. 조국이 처음이었어요.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상사가 될 법무부 장관을 쳤어요. 이거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자 341명 중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검찰 수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본인이 결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해서 했다는 겁니다. 예. 우측에 있는 사람은 백혜련,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이죠. 이런 종류의 사건 수사는
내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서 그런 말도 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덮어두면은 자기는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래, 지금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법정 가서 왜 쓸데없는 걸 자꾸 이렇게 혐의와 관련 없는 것들을 내놓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단에 흔들기에 결국에는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10월 14일 장면이죠. 자,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털고 또 털어서 이제 결국에는 기소를 했는데 구속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구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기소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누굴 시켜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교사라고 하는 것이. 위계 공무 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와, 정말 조국은 쓰레기네요. 이거 사형을 받아 마땅할 그런 죄인이다라는 점을 서울중앙지검이 저렇게 시커멓게 13개 혐의를 들어서 이렇게 조국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재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제 SBS 스페셜을 본 임찬종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아예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임찬종 기자는 어제 SBS 스페셜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역대 법무부 장관들 한번 보겠습니다. 강금실, 김승규. 이 김승규가 지금 빤스하고 작당해가지고 극우 개신교계 그 네거티브 캠페인, 정권 네거티브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김승규, 천정배, 김성호, 정성진, 김경환, 이귀남, 권재진, 황교안, 김현웅, 박상기, 조국 그리고 현재 추미애까지. 이 정성진부터 김현웅까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법무부 장관이죠. 정성진도 그런가? 하여간 이명박 박근혜 때는 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저렇게 법무부 장관을 냈습니다. 얼굴이 환한 사람들 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강금실, 천정배,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분들 빼고 나머지가 다 검사 출신이란 얘기죠. 예. 검사 출신이 법무부를 쥐고 있으니, 검찰을 말하자면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검찰 왕국이 될 수밖에요. 비검사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의 장관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핵심 모토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었습니다. 예. 자, 저렇게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키워왔는지 자기들만의 아성을 만들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이고, 끝났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장용진의 하객진이 올라올 텐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팟캐스트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파일 안에 장용진의 하객진이
들어가 있을 텐데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윤석열 검찰총장 얼마 전에 이제 세계일보 리서치 조사 결과 야권 대통령 후보 1위로 올랐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지지율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훨씬 못하지만은 윤석열 씨가 야권 1등으로 올라선 점은 이거는 여러분 정말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윤석열 사단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된 것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장영진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이 주도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여기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윤석열 씨를 굉장히 잘 봤죠. 좋게 봤죠. 잘 본 게 아니라 좋게 봤죠. 이 사람 참 검사다. 이렇게까지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찰총장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 주도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는데 이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칭찬도 많았지만은 이런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장영진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명박 정권 때 어마어마하게 커진 국정원의 힘을 꺾으려고 검찰이 이 국정원 수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권력은 누구하고 나눌 수 없다. 권력은 내가 한 손에 다 쥐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국정원을 누르기 위한 파워게임적 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워게임적. 그렇게 해서 짓눌렀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단연 원톱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검찰에 대해서 개혁해가지고 검찰의 힘을 빼겠다?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검찰로서는 이제 까부숴야 할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요. 또 안 되겠다. 이렇게 검찰의 그 개혁을 주도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검찰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적 여권 경쟁자들 하나하나 다 작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조국 한 명 한 명 다 쓰러뜨렸잖아요. 검찰이. 물론 이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뭐 안희정은 완전히 꺾였잖아요. 조국도 완전히 꺾였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왜 그랬느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그 전략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예요. 윤석열이 나는 정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 안 한다고 한들, 나중에 정치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막습니까? 당신 왜 그때 거짓말했어? 이래봐야,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 아니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 빅픽처가 있는 거야. 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빅픽처.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사실은 그 얘기를 못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 용칼에서 마저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권의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쓰러뜨렸다면은 야권 내의 경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권 내 유일한 경쟁자는 황교안밖에 없어요. 사실 나머지들은 다 10%, 5% 미만이라서 뭐 나중에 이제 지지율이 오르면 그때 가서 또 밟아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황교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황교안은 내버려 둘 것이냐? 여러분, 얼마 전에 패스트 트랙 건과 관련해서 황교안이 기소됐습니다. 황교안은 그때 상중이었고요. 가담 정도도 얕고요. 그리고 뭐 지시했다고는 하지만은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가 짜지 무슨 당대표가 그렇게 나서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또 황교안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이제 가담해가지고 불법을 지시할 그런 가슴이 아니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황교안을 기소했어요.
황교안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황교안 대표님, 그거 조심하세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당신이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검사 출신이라고 봐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당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겨냥하고 있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님, 당신도 노리고 있어요. 당신도 작살낼 수 있어요. 당신 죽으면 다음엔 윤석열만 남는 거예요. 아마 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주 명민하신 또 권력의 풍향계에 아주 뭐 귀신 같으신 황교안 대표께서 그거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대호 프로젝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맥없이 당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윤석열 지금 기고만장합니다. 검찰 전체가 지금 정당이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 총재를 모시고 지금 정적들을 다 지금 하나 둘씩 쳐내고 있다는 그런 점, 이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용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